이렇게 또 전동화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좀 편리해요, 확실히.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용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2열 시트 암레스트에 적용되는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나는 방향제.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암레스트를 쫙 내려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PC를 여기다 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있는 닛산 놀자 안 팀장입니다. 자, 드디어 벤츠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BMW X7과 직접적인 경쟁을 펼칠 GLS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판매를 시작한 지는 조금 됐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팔게 되면서 제 채널에도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X7과 GLS 450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 플래그십 SUV로서 정말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팔고 있었던 GLS 같은 경우에는 X7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X7에 대한 판매량이 정말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LS 450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6기통 차량을 새롭게 선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1억 5,360만원, 할인도 X7처럼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GLS 450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X7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차량들이 주로 판매가 되는 만큼 7인승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은 부족해서 재고 자체가 7인승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GLS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 아닌 7인승을 베이스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7인승 차량을 고려하셨던 분들께서는 GLS 450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GLS도 마찬가지로 신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바로 이 그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보여주었던 두 줄의 가로 그릴은 이제 과감하게 사라지면서 지금 네 줄의 그릴로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릴 자체가 좀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신형 G450D라는 이제 디젤 모델에도 이런 식으로 그릴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괜찮은 느낌인데, 이질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과감하게 이 그릴을 빼버리시고 세로 그릴로 튜닝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닛산 놀자 안 팀장이 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GLS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건 다 갖춘 플래그십 SUV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위해 파워던 본네트까지 적용되면서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새 들어 더욱더 큰 차량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만큼 플래그십 SUV나 세단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좀 많아진 느낌이 체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GL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패밀리카로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의전용 차량으로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다운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GLS 580에서 탑재되었던 23인치 휠이 아닌 22인치 휠로 변경된 게 바뀐 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8기통에서 6기통으로 바뀐 점도 아무래도 연비에 대한 효율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GLS 580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8기통밖에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연비에 대한 부담도 배제를 시킬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착해지고 연비도 조금 더 좋아지는 GLS 450이 지금 580을 대신해서 상당히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탑승하기 위해선 이런 차량도 좀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고, 역시나 비싼 차량인 만큼 소프트 클로징까지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쾅쾅 세게 닫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기만 해줘도 싹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타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GLS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판매하는 SUV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고급짐을 크롬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롬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곳곳에 다 적용을 시키면서 고급진 디자인을 잘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싼 차량인 만큼 4륜구동을 또 빼먹을 수 없겠죠. 포매틱 상시 4륜구동도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빗길과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이 트렁크 공간, 3열에 대한 배치가 상당히 좀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드는 만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을 시켜서 트렁크 공간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3열뿐만 아니라 2열 시트까지도 이 트렁크 공간에서 다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왼쪽에서는 2열 시트, 그리고 전체 시트를 다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반대로 이 오른쪽에는 3열 시트를 조작할 수 있고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3열 시트 폴딩을 세운 느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전동화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좀 편리해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3열 시트를 이렇게 세워도 약간의 공간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아래에 히든 공간이 또 따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자유자재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7인승 차량에 대한 활용도는 5인승이나 6인승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GLS가 활용도는 정말 극대화시킨 차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용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 따로 이제 가운데 2열 시트 암레스트에 적용되는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나는 방향제 에어 밸런스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저기 앞좌석 이제 조수석 쪽에 향기를 이제 같이 송풍구에서 나오게끔 하는 이런 용품들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X7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이번에 잘 선보인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GLS 450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도 1억 5,360만 원으로 구성이 된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GLS 실내로 들어갔는데 GLS 450에는 잠자리 핸들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GLS 580 같은 경우에는 가오리 핸들을 하죠. 지금 이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갔는데 GLS 450에는 이 핸들이 들어간 게 저는 정말 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핸들 중 하나인데 두툼한 그립감과 함께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요. GLS 450이 이 핸들 때문에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비싼 차 하면 또 떠오르는 이제 냉온 컵홀더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수납 공간들 자체도 대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X7보다 GLS가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를 하자면 공조 버튼들이 여기는 아직도 존재해요. X7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상 이 대형 플래그십 SUV를 타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그렇게 젊은 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7은 조작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GLS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물리 버튼을 통해서도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어 노브가 여기만 달려있는 것만 제외한다면 차량에 대한 적응은 GLS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X7과 또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보자면, X7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GLS 같은 경우에는 무려 보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간다는 점, 이 부분도 좋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착자감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더 큰 폭의 이제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도 GLS만의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GLS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공간성을 잘 누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치되어 있어요. 포전 에어컨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2열 시트에 대한 쾌적함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량이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암레스트를 쫙 내려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PC를 여기다 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기타적인 조작들을 여기서 다 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고급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에서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었을 때는 독립 시트 느낌까지도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좀 많이 높은 차량이라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운데 앉을 때는 가볍게 여기 또 암레스트를 올려주면서 탑승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가운데는 좀 좁죠. 다 큰 성인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성은 아니다. 자, 그래도 좋은 점은 도메스터 사운드, 도어 트림마다 각자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그리고 전동식 썬블라인드까지 여러가지 편의 옵션들도 신경 쓴 게 눈에 보입니다. 가격은 내려갔고 기통수는 작아졌다 하더라도 편의적인 옵션은 그대로다 보니까 8기통짜리 GLS 580을 굳이 비싸게 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GLS 450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X7에서는 이 7인승 모델을 구하기가 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7인승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GLS 450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형 플래그십 SUV GLS 450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롭게 한 번 더 판매해보니까 왜 찾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도 사실상 X7과 고민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두 차량이 가장 큰 이제 경쟁을 할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있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할인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벤츠 GLS 450으로 진행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리스너즈 안 팀장을 찾아주신다면 리스 견적부터 장기 렌트 견적까지 확실하게 메리트 있는 진행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LS 450 평점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구성한 가격부터 옵션까지 너무나 다 마음에 들었고, GLS 450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법인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밀리카부터 의전용 차량까지 완벽한 차량을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GLS 450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스에 놀자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